서울시청 광장에서 주말이면 흔히 하는 집회 내용인데요. 몇 개의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 그리고 미국 놈들 물러가라,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평화의 담론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반도 평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말이죠. 이 평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평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정의와 평등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말하는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한반도 평화 얘기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라, 미국 놈들 물러가라, 흔히 요즘 나오는 평화에 대한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런 평화 슬로건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남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먼저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이 남한의 상황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뭐냐? 평화라는 이름으로 한미동맹이 깨지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한미동맹이 깨지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미동맹이 파탄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신앙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게 바로 한미동맹이 파탄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라는 것은 국제정치학상으로 우범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5,000년 동안 무려 960번 외침을 당했어요. 5년에 한 번씩 외적들이 몰려왔던 그야말로 문제가 많은 땅이에요. 여기는요, 우리가 조금만 약해지면 중국에 들어오고 러시아에 들어오고 일본 애들 몰려왔던 땅입니다. 이렇게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우리로서는요, 한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기독교인들 차원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의 자유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원교 근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외교 원칙을 우리는 따라갔어야 돼요. 주변 나라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멀리 있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억제 찍어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지난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서 미국이 좋은 나라든 나쁜 나라든 간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를 침략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외교의 기본 원칙이에요. 원교 근공. 그래서 이 한국의 자유와 신앙을 지키려면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게 너무 절실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 5년에 한 번씩 외적들이 몰려왔는데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이런 시기가 없었습니다. 고조선 이래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우리는 항상 외놈들한테, 때놈들한테, 로스키한테 시달렸는데 지난 70년 동안 평화가 왔죠. 평화가 보장이 되니까 경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요 공산주의가 하도 대륙에서 몰려오니까 우리는 더더군다나 한국의 자유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더 필수 불가결한 안전장치가 됐습니다. 이게 남한 빼놓고는 다 공산화돼 버렸어요. 중국, 러시아는 말할 나위도 없고 동유럽, 동남아까지 공산화가 돼버리니까 이건요, 원래 원교 근공이 중요할 뿐 아니라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너무나 절실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남한을 집어삼키려면 반드시 미국 놈들을 몰아내야 된다. 70년 동안 북한의 대남 전략, 한국에 대한 전략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북한에 흔히 볼 수 있는 포스터죠. 무조건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래야지 남한을 자기들 멋대로 장난을 칠 수 있다.
자, 이 자기들 멋대로 장난친다는 게 뭡니까? 남한을 북한처럼 만드는 건데, 남한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북한은 교회가 없어요. 남한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교회 이 자유와 신앙을 불태워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미국과 한국 관계를 끊어야 돼요. 이 한미동맹을 작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남한의 자유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둔했던 거고, 북한은 어떻게든 미국과 한국 관계를 끊어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약해졌어요. 이 한미동맹이 무너져 버리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체제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북한만 알고도 그것도 중국, 러시아, 이 대륙 세력이라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자유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통일하는 과정도 그렇고, 통일한 이후에도 너무나 절실한 관계임에도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이 파탄 나고 있는데도 별로 중요하다는 의미부여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왜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더 중요해지냐면요, 지금까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왜 앞으로도 더 중요한 거 아니? 한국의 위기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미동맹 파탄이라니까요. 한미동맹이 파탄나면 가장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소주성이라는 경제정책을 펴는 것도 있고,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 한미동맹에 맺었다는 건 뭐냐면요,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70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외국 자본들, 주식시장 주기율표를 보면 여기에 외국 자본들이 약 40%가량 들어와 있는데, 대기업들, 10대 대기업들은요 50% 이상이 외국 돈이에요. 그래서 삼성에 제일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건희가 아니에요. 이재용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자본들이 주식시장에 30% 넘게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40% 넘는 돈이 미국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관계라는 건 곧 경제라고요. 한미관계가 틀어지면 미군이 나가고 미국인이 나가버리면 본부 같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유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당장 우리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중국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한미동맹이 필요하냐? 중국이 너무 커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야, 중국이 커지니까 우리의 배를 갈아타야 돼. 미국에서 중국으로 갈아타도 돼.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분위기가 지금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 중국이 커지면은요, 만에 우리의 한미동맹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와 신앙을 못 지킨다니까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이런 나라예요. 전체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원래 제국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번에 홍콩의 민주화 시위 벌어져서 많은 분들이 외신을 통해서 뭐 맛보기라도 이제 사진 같은 건 몇 번 보셨겠지만, 자, 진압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중국 본토에서 홍콩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한다는 법을 만드니까 홍콩 사람들이 나는 버틸 수 없어, 이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라면서 민주화 시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진압하는 모습을 보니까 흉측하단 말이에요. 그냥 때려 잡는 수준이 아니라 실탄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위대에게 실탄 발사하는 것이 중국 데모 진압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인데, 사실은 이 홍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이 원래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들과 중국 정부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해방해야 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을, 이 가련하고 불쌍한 중국 사람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중국 공산당 정권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면은요, 조선 사람들이 있죠.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정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북한 주민들 2,500만 명은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당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의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호로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 체제입니다. 이 주민하고 정권하고 완전히 다르다고요. 중국은 또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들이 잡고 있는 이 공산당 정권은요, 원래 중국이 유불론적이고 원래 전체주의적이고 원래 포갑과 압제를 본질로 해왔던 체제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가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89년도에 천안문 광장, 북경에 가면 천안문 광장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북경대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50일 동안 시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탱크가 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깔아뭉개기 시작했는데 몇 명을 죽였는지 확인이 안 되다가 2년 전에 영국의 기밀 문건이 해제가 됐어요. 여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10,000명 이상 평화적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탱크로 깔아뭉개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중국이 원래 이래요.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중국 안에 있는 공산당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요, 그냥 살아남으려면 공산당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한에 오는 관광객들은 모두 다 공산당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공산당하고 관계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마윈이라고 알리바바 회장, 유명한 사람이죠. 공산당 간부 아니에요. 이 시도는요, 중국 안에 있는 라오가이라고 하는 노동교화소입니다. 한자로. 정치범 수용소 그림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 아니? 북한에 6군데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치범 수용소의 원조는 중국이에요. 중국 안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가 1,000개가 넘고요. 재판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 그야말로 아무 죄도 없는데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500만 명이 넘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주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이른바 소수민족들이에요. 예를 들면 신강성에 있는 위구르족, 저 티베성에 있는 티베족. 이 사람들은 나중에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분신자살을 하고 시위, 집회, 데모할 기회도 없으니까 이런 분신자살한 사진들을 전시하고 나중에는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질 않으니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백악관으로 갑니다. 미국이 그래도 아직은 자유의 진지 역할을 하니까, 신앙의 본부 역할은 하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잖아요. 아직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칫 중국 안에 빨려 들어가면은요, 이 조선족들도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만일 앞으로 일이 삐끗 잘못돼서 북한이 중국 안에 편입돼 버린다든가 아니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 안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5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저러고 있다고 있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게 지금 한반도 상황이에요. 중국은요, 원래 압제와 포갑을 본질로 하고 있는 체제지만 요즘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빅브라더라고 하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성경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적 모습이 중국 공산당 정권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마지막이 되고 있구나, 엔드타임으로 가고 있구나,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내년도까지 중국 공산당이 14억 인구의 안면 인식을 하고 얼굴을 다 인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경찰들, 공안들은요, 까만색 선글라스가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 선글라스를 중앙 컨트롤 시스템에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안면 인식으로 이 사람의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선교하시던 분들 거의 추방당했죠. 이분들이요, 뭐 조사받고 추방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안면 인식을 하고 공항에서 양팔 붙잡고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안면 인식을 해서 급식을 줍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등급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안면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이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분별을 하죠.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만일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은요, 이 세금 안 낸 대신에 빵 안 줘, 우유 안 줘, 이거를 이제는 현금 인출할 때까지 써먹는다는 거예요.
안면 인식을 해서 모든 걸 통제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정서인식 시스템까지 도입을 한다 그러는데요. 이 정서인식 시스템은 뭐냐면 이게 지금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라는 영국 매체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헤어밴드 같은 걸 차고 다닐 거래요, 앞으로. 헤어밴드를 차면은 예를 들면 시진핑이 광장에서 연설을 할 때 여기에서 반발을 할 사람들, 약간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들은 이 헤어밴드를 통해서 감정인식이 되기 때문에 중앙 컴퓨터에서 다 파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이게 귀찮잖아요, 이 헤어밴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이마에다 박아버리죠. 오른손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꼭 유럽에서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서양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중국에서도 나올 수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야말로 적그리스도 666 체제에 가장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난해 2월에 중국에서 종교사무조례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건 소수민족 그리고 기독교인이에요. 이 종교사무조례가 지난해 2월에 통과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일 공산당 강령에 어긋나는 설교를 한다. 미리 원고를 받아서 만일 목사가 공산당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은요, 주일 예배하기 전에 미리 공산당원들이 가서 교회를 폭파시키고 교회의 십자가를 떼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면서 이제는 아예 십자가를 떼고 시진핑 사진을 붙이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이게 중국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교회가 없죠.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탄압받는 곳이 북한입니다. 만일 중국의 이 어두운 영적 에너지들이 한반도로 내려와 버리면 한국 교회도 저꼴로 하는 거예요. 아니, 10여 년 전까지 중국의 지하교회, 삼자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냔 말이에요. 이제는 이 삼자교회는 작살 나버렸어요. 지하교회는 더 지하로 숨어 들어갑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복음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경우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1.5세, 2세, 3세 애들은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중국 바로 옆에 한국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중국 바로 옆에 한국이 붙어 있어요. 자, 서해 바다에 몰려오는 중국 배들인데 이 중국 배들이 몰려오면서 서해 바다는 자기들 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꽃게잡이 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이건 중국 바다예요. 중국이 주장하기에는. 제가 해양경찰 강연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 해양경찰들 겨울 되면은 그렇게 공포스럽대요. 중국 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야말로 벌떼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 얘네들은 사제총부터 특히나 갈고리를 5m, 6m, 7m 이런 갈고리를 다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해양경찰들을 겨울바다로 끄집어서 빠뜨려 버린답니다. 그럼 이제 겨울바다에 빠져서 동사하는 해양경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총을 쏘면 어떻게 돼요? 중국 대사가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이 서해 앞바다에 몰려오는 중국 배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천안함의 어뢰를 써서 CHD 공토디라는 어뢰를 쏴서 버블jet을 일으켜서 쫙 깔라버린 다음에 46명의 대한민국 군인들이 살해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서울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중국 장군이 별 달고 와가지고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아니 서해 바다는 우리 바다인데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 가지고 남한이 이래라 저래라 북한이 했네 안 했나 말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만 아니었으면 한국 예전에 손봤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미국만 아니었으면 예전에 손봤어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약해지니까 요즘 고장이 확실하게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폭격기 전투기들이 우리나라 영공과 이 영공보다 조금 넓은 하늘의 개념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있고 땅 위에 하늘입니다. 여기에 올해 2019년에만 중국 폭격기 전투기가 무려 25번에 넘어왔다고요. 지난 7월 26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전투기가 베어라고 해서 아주 엔진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크면서 주변 나라들 겁주려고 몰고 다니는 비행기인데 이런 폭격기 전투기들이 몰려와가지고요 독도 영공 위로 붕붕 날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말이에요.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짜 손봤는데 미국이 요즘 좀 한국에 대해서 끄덕끄덕한 것 같으니까 손을 보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의 자유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지만 통일 과정에서도 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북한 지역에 대해서, 북한 영토에 대해서 중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들 땅이라고 얘기해요. 만일 김정은이 어떻게 잘못되면은 홍콩처럼 99년, 100년, 1년 안 되게 중국이 먹어버리겠다라고 보고서를 내는 내용입니다. 통일 이후에도 사실은요, 한미동맹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가 GDP가 12 정도 되고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버렸지만, 이 통일이 되고 나도요, 우리나라 영토가, 한반도 통일된 영토가 일본의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 통일을 해도 한반도 전체 인구가 7,500만인데 일본이 1억 2천만 명이에요. 2배가량 된다고요. 우리 한미동맹이라는 게 너무나 필요한데, 이 한미동맹이 어떻게든 깨져야, 이거를 깨버려야 남한에서 마귀들이 판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한미동맹이라는 건 한국의 자유와 신앙을 지켜주는 지침대, 지렛대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신앙을 지키는 것은 곧 북한의 자유와 신앙을 전해주기 위한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 한미동맹이 있어야, 그래야 북한의 자유화하고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만주를 자유화하고 복음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국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하고 자유를 전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나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구한말 일제시대 수많은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1948년도 8월 15일에 건국된 나라예요. 그러니 이것을 저만 알겠습니까? 사탄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탄은요, 어디를 끊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오실 길을 막아야 되는데, 북한이 열리면 중국이 열립니다. 중국이 열리면 아랍이 열려요. 아랍이 열리면 이스라엘이 열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든 방어선을 만들어야 돼요. 한국을 도리질해야 됩니다. 한국의 자유와 신앙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깨야 되는지 정확한 연결점으로 합니다. 그게 한미동맹이에요. 요거를 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이른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친북 세력들,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전에 주체 사상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이런 주체 사상파뿐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 본인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있겠죠. 이런 뒤에 어둠의 역사를 깜깜하고 칙칙한 영체들은요, 하여튼 한미동맹 파탄 내고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발악을 해온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 한미동맹의 핵심이 한미군사훈련인데, 한미군사훈련 70년 동안 해오던 것을 이제 완전히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게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던 한국과 미국의 공군훈련인데 이것도 중단돼 버렸어요. 왜 이렇게 한미 관계가 파탄 지경으로 가고 있느냐?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요, 그 두 가지입니다. 깊은 원인이야. 한국의 자주파, 주사파, NL 계열, 민주 해방파들이 많아져서 그렇다. 이거는 후사가들의 연구 대상이겠지만, 이런 거 말고도요, 왜 이렇게 한국과 미국 관계가 요즘 위태로워지느냐? 이유를 두 가지 들자면 요겁니다. 첫 번째, 북한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두 번째, 중국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이 주적이란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 체제를 어떻게든 억제하고 압박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고 일본과 해양 동맹 국가들이 모두 다 자유민주주의를 공통적인 가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억제하고 압박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한국의 주체 사상파들이 늘어나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자주와 주체라는 선동에 놀아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 여러냐부터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라는 인식들이 너무 많이 번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2019년 11월 14일 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시키는데, 이 인권결의안이라는 게 너무 참혹한 인권 상황이니까 유엔 주도로 15년 연속 통과되던 북한 인권결의안인데 이번에도 역시 통과됐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빠져버린 거예요. 북한 인권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나온 겁니다.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날리건 핵실험을 하건 우리는 아랑곳하지를 않아요. 오늘 기사에도 북한이 해안포를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따라서 발사했다라고 나오던데, 이게 작년 9월 19일 통과된 남북 간의 남북 군사합의라는 걸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말고도 북한이 이번 정부 들어서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2.5년 됐는데 2.5년 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날린 건수가 무려 21번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는 4년 좀 더 했는데 이 4년 좀 더 되는 기간 동안 5번밖에 안 날렸거든요. 북한은 이번 정부 들어서는 난리 났어요. 계속 도발을 합니다. 평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평화 파괴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날리는데 우리나라의 안보실장이라든가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이에요. 북한이 미사일이 날리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한국의 위중한 위협이 안 된다라고 한국 안보실장이 얘기하는가 하면, 남한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분이 북한 미사일 발사가 마침 남측 대통령 어머니 모친상 중에 발사를 해서 이게 너무 무례한 일 아니냐라고 국회의원이 질문하니까 우리 안보실장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아니다. 무리한 게 아니고 청와대로 대통령이 복귀한 뒤에 발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관계자들은 우리도 미사일 실험을 자주 하기 때문에 북한을 비난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대놓고 안 해요. 북한은 대놓고 하고.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은 북한이 이번 정부 들어서 핵실험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예 사실관계 자체가 어긋나는 거죠. 북한은 이번 정부 들어서 6번째 핵실험을 지금까지 실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과 전 세계는 북한의 압박과 제재를 해서 핵무기를 포기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같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매년 1조 5천억가량의 어마어마한 벌크캐시 현찰이 평양 정권에 들어가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니 이해 안 된다라고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걸어놓은 건데, 우리 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어야 된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라는 분이 강연장에 가서 질문을 받았어요. 미국과 유엔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맡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방법이 없다. 우리 미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시민행동을 해야, 그래야지 미국의 행태가 바뀔 수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열려면 미국 앞에서 데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원래 한미동맹이 끝나야 된다, 한미동맹은 부자연스러운 상태다라고 주장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자 진짜 한 달 뒤에 미국 대사관 앞에 21명의 한국 남녀가, 청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정말 데모를 하더니 이제는 아예 담장을 넘어서 대사관 안을 점거하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주말이면은 일장기를 태우는 것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성조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같이 하면서 트럼프 인형을 만들어서 화형식, 교수형, 총살형, 분쇄형을 하고,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무려 140여 명이 연명을 해서 빨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어야 된다라고 결의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엔과 국제사회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을 도와야 된다, 살려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말이야 남북 화해협력 평화죠. 결과는 뭐냐? 북한을 주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는 관계를 끊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소미아 문제, 요즘 한창 뜨겁게 나오는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문제가 터진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라는 그 구호가 나오지요. 이게 뭐냐면은요, 미국이 맺어달라고 해서 맺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일본 놈들이 배기 싫다고 이거를 끊어버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한미동맹이 파탄나는 거예요. 왜 이걸 맺었냐면은요,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이에요. 중국의 핵미사일 때문이에요. 북한과 중국이 남한에 있는 28,000명 주한 미군을 위협한단 말이에요. 20만 명의 주한 미국인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인 것처럼 일본도 미국의 동맹이니 한국과 일본이 적어도 군사 정보만큼은 교류해다오 라고 미국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남한의 28,000명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어. 그래야 20만 미국인이 체류할 수 있어.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걸 맺었는데, 우리가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터지니까 우리 이게 따라가 보면은 대법원 판결부터 나오는 겁니다만은 그냥 생략을 하고요. 이 한일 간의 무역 분쟁으로 우리야 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깨버린 거예요. 안보 문제를 깨버린 겁니다. 이랬더니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미국 국무부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국방부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고 심지어 국무부 대변인이 아니 이렇게 하면은 북한과 중국의 핵미사일에서 이 남한에 있는 미군과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군의 체류에 안전에 위협이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가지고요, 한국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이 가면 이익이 됩니다. 이거 제발 번복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미국의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와서 호소를 한 그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GSOMIA를 역시 원래대로 깨버렸죠. 이러고 나니까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네. 미군 철수해야 되겠네. 이 얘기가 언론 보도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미군 지금 당장 철수하면은요, 아무리 미군이 철수하는 걸 바라고 원하고 기대한다 그래도 지금 당장 철수하면 내년 4월에 총선도 있는데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파탄나 버리거든요. 이 총선이나 치른 다음에 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말이죠. 대통령이 GSOMIA는 깨겠습니다라고 11월 16일 얘기하고 나와서 이틀 뒤에 우리나라 안보실에서 그러면은 이 GSOMIA 잠깐만 유예 좀 합시다. 우리가 지금 당장 깨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깰지 안 깰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라고 일단은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나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내년 1월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GSOMIA가 대통령 얘기했던 것처럼 깨져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야 일본 놈들 배기 싫다라고 아베 사진 찍찍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릴 수 있지만 한미동맹이 파탄나버린다니까요. 한미동맹이요,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북한 문제뿐 아니라 제가 또 하나의 원인을 따지자면 중국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은요 지금 의회에서 홍콩 인권법안이라는 걸 통과시키고 트럼프가 사인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콩 민주화 법안뿐 아니라 이 홍콩 민주화 법안은 홍콩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비자를 내주는 것뿐만 물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 이 홍콩 민주화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의 동결하는 조항까지 어마어마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지금 미국 의회가 거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제재 법안이 무려 150개래요. 백악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요, 중국은 잠재적 적국이다라고 아예 돼 있어요. 컴페티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요, 전 세계를 경영하는 대전략 차원에서 북한도 문제지만 중국은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계속 하려면 북한에 대한 시각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저렇게 사고를 치고 있는데도 우리의 친구다 동지다라는 얘기만 하고 앉았고
심지어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가니까 한미 관계가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요, 이번에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나서 중국의 꿈이라고 해가지고 중국몽이라고 부르는데요. 중국의 꿈, 이 중국몽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겠다. 이 중국몽 확산시키는 게 뭐냐면은요, 중국의 전체주의, 중국의 제국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이거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아이들까지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이걸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뭐 강제로 체벌 주면서 중국어를 교육시키는 영상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요. 제3세계 약한 나라, 없는 나라들은 그야말로 이 중국 제국주의, 전체주의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학을 띱니다. 위리하면 가가지고요, 중국 짝퉁 상품 팔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은 약취를 하고, 그리고 사실상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이 제국주의가 강한 나라들은 원래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중국 제국주의는 지도가단 말이에요. 이거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1대1로라고 부릅니다. 1대1로. 이 1대1로가 너무 뻗어나가니까 미국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 1대1로를 막기 위한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라는 새로운 안보 동맹을 제시를 했어요. 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를 미국은 물론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해양 국가들이 다 들어가고 여기에 한국도 들어가 주길 바란다라고 지난 2017년 11월 달에 트럼프가 한국의 청와대를 방문해서 우리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참여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불참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 참여할 생각 없다고.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인도 태평양 지역 한번 들어본 적도 없다고. 2017년 11월 6일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안보 공동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한 뒤에 정확히 5일 뒤에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을 베트남에서 만나서 1대1로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은 사실상 정리하고 중국에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우리 12월에 다시 중국에 가서 시진핑과 약속하기를 우리는 중국과 운명의 공동체라는 얘기를 연속적으로 4번이나 하고 왔어요. 미국과 동맹을 70년 맺었지만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시족격인 모택동을 높이면서 이런 연설까지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동지였던 한국 사람 김산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서 중국은 대국 큰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그 꿈을 함께 할 것이다. 심지어 중국의 설날을 맞이해서 CCTV라는 중국 관영방송에 14억 중국 사람들에게 설날 인사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같이 할 일들이 많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이랬더니 미국 입장에서 난리 난 거죠. 아니 이 나라는 도대체 동맹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6.25 때 5만 명의 미군이 죽어서 지켜진 거고 월남전에서 같이 피를 흘리면서 연속된 건데 지금도 한국에 미군 주둔시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방위비 분담금 말고 미국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쓴다고요. 미군의 경제적 가치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50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장비 가치까지 합치면 500조 원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거나 도발을 북한이 하게 되면 외부에서 미군이 69만 명이나 한국에 와서 도와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따지면 이거는 천문학적인 단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이 동맹국가니까 이라크, 아프간, 이 시리암 지역 가가지고 지금도 미군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데 해마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전투부대를 안 보낸다고요. 보내봐야 의료부대 저 외곽에 몇 사람 보내놓고 생색낸단 말이죠. 그러니 도대체 이 나라 동맹이냐 아니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저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한국과 동맹 맺는 게 굉장히 불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동맹이라고 부르질 않고 소위 동맹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So called all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얼마 전에 나왔죠. 예전 매티스 국방부 장관 연설문 만드는 사람이 회고록을 냈는데 여기 이 새로 출판된 책에 트럼프의 발언이 인용이 돼 있어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평소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을 제일 많이 이용해 먹는 나라, 어뷰저야. 우리를 아주 들들 볶는 나라야. 우리 한국은 동맹국 중에 최악이야. 우리로서는 기분 나쁜 얘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당연히 배경은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런 일까지 터진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외국의 유명한 매체의 기사입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예요. 한국 언론은 다루지도 않아요, 이런 걸. China signs defense agreement with South Korea. China sign을 했어요. Defense agreement with South Korea. 중국이 남한과 디펜스 어그리먼트, 안보 협정을 사인했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쥐소미가 깨고 한미 관계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과 안보 협약을 맺었다고 나와요. 한국 언론 어딜 찾아봐도 제대로 된 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기사가 나올 무렵에 한국, 중국 국방부 장관이 진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무슨 합의를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대충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한국과 중국이 국방 교류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어요. 국방 교류 협력. 아니, 미국과는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중국하고 국방 교류 협력을 한대요. 그럼 중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전체주의 제국주의뿐 아니라 북한하고 동맹국가예요. 6.25 때 중동군이 인해전술로 참전하면서 한반도에서 무려 350만 명이 죽었던 게 6.25 사변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그런 중국하고 우리가 교류협력 협정을 맺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협정을 맺은 건지 뭐 한 건지 그 내용도 안 나오는데 어쨌든 한국과 중국이 국방 교류협력을 하기로 일정한 합의를 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여기 이야기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선동구호인데 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하고 있다고 우리 국방부가 높이 평가해 줬다는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70년 동안 써오던 이 기만 용어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남한이 한반도잖아요. 북한도 한반도고 북한만 핵무기 없애는 게 아니라 남한에 있는 핵무기 쓸 수 있는 주한미군 나가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한반도 비핵화예요. 이걸 우리 국방부가. 이러다가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우리 방위비 분담금만 보고 야, 어떻게 미국이 우리한테 5조 원이나 내라 그래. 이게 말도 안 돼. 미국 놈들 차라리 나가버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다 에스컬레이팅 되던 여러 단계들이 있었다고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요, 동맹으로서 의리를 지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의무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보기에는 차라리 깨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 주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죠. 예전에 80년대 대학 다녔던 사람들은요, 맨날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런 책을 읽으면서 미국이 주둔시키는 거는 군대를 미국의 이익 때문이야.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이런 얘기예요. 정말 무식한 얘기죠. 이해관계가 있어요. 중국도 막아야 되고 러시아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일본 가서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무기가 개량이래가지고. 한국에 굳이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요. 한국에 주둔시키는 건 한국의 자유와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이 방위비 분담금을 1년에 1조 내는 게 있는데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해봐야 남한에 있는 근로자들, 주한미군 부대 근로자가 많아요.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근로자가 9,600명이에요. 엄청 많다고요. 이 사람들 월급을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미국한테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 미군이 쓰는 물품들, 아니 이거는 한국에서 활동하니까 한국이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직접 사주는 대신에 미국한테 방위비 분담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위비 분담금이 트럼프가 보기에는 한국에 주둔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야말로 깨는 김에
깨는 김에, 그러니까 남녀관계 깨질 때랑 비슷하다니까요. 남한이 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 거예요. 5조 원 5배 내라고. 1조 원에서 갑자기 5배 내라고.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이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5조 원이야, 우리 낼 수 없어. 주한미군이 장비 가치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국의 자유와 생명과 안전과 신앙을 지킨다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고, 이러니까요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방위 분담금 낼 수 없다라고 결의안을 내고요, 국회의원들 44명은 아예 미군 나갈 테면 나가라 결의안 냈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비토권 반대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래놓으니까 이게 쥐쏨미야 방위비 분담금, 한미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노출되니까 미국도 그래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좋아. 주한미군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철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계속 관계가 나빠지다가 그러다 스리슬쩍 나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와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건 아니지만 감군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28,000명이 있는데 여기서 줄여나가는 거 가능하다. 합참의장이 와서 에버리시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일반 미국 사람들은 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 왜 우리 아들들이 한국에 와서 저러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사람들은 같이 한국 사람들하고 월남전 참전한 사람도 아니고 6.25 참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한미동맹이 유지되려면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입장에서 뭐가 득과 실이 되는지를 따져서 우리로서는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하니까 갈 테면 가라 우리가 이렇게 나오니, 미국도 바로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죠. 28,000명 주한미군 가운데 이게 여단이 빠진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거예요. 드디어. 이게 또 보도가 나오니까 또 미국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사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한미동맹이 갈 때까지 갔는데요, 이를 결정적으로 깨버리는 합의문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종전선언이에요. 이 종전선언 맺어버리면요, 한미동맹은 이제 공식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평화협정까지 가버리면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평화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종전선언은요, 6.25 사변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선언입니다. 제 강의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지겨우시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6.25 사변이 공식적으로 끝내는 게 종전선언입니다. 말이야 좋지요. 종전선언 맺으면. 그렇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종전선언 맺으면은요, 6.25 사변이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6.25 때 미국과 16개 나라가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참전을 하고 지금까지 유엔 사령부를 유지해 왔어요. 이 유엔 사령부가 종전선언이 맺어지면 없어집니다.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북한이 이걸 70년 동안 없애려고 발악을 해왔단 말이에요.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면은 주한미군은 종이 호랑이가 돼요. 있으나 마나요. 왜냐? 유엔 사령부가 있어야 6.25가 아직 종전되지 않은 정전협정이 있어야, 그래야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남침을 하면 유엔 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너희들 왜 전쟁도 안 끝났는데 정전선언도 안 됐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 협정,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왜 남침이나 도발을 해? 라고 미국과 16개 나라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에 항의를 한다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유엔 사령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북한은 이 정전협정을 어겨서 무력화시키려고 70년 동안 발악을 해온 거예요. 이 유엔 사령부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북한이 위반한 건수가요, 42만 5,271건입니다. 끝도 없이 어긴 거예요. 무력화시키려고.
그런데 이 이제 종전선언 맺어버리면은요, 우리가 없애주는 거예요. 알턴이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평화협정 맺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군대는 철수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난해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 한답시고 한반도 화해협력 평화한답시고 판문점 선언이라는 걸 맺었는데 여기에서 남북정상이라는 두 사람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일이 작년에 하고 나니까 푸틴과 시진핑도요 신난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미군 나가기만 학수고대를 해왔단 말이에요. 미군이 나가야지 러시아 항공모함도 남쪽으로 내려와요. 미군이 나가야지 중국의 항공모함도 서쪽으로 내려옵니다. 이리 아주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합의를 했더니 푸틴과 시진핑이 계속 올해 4월 달에도 김정은 만나가지고 빨리 한반도 평화협정 맺어라. 왜 이행 안 하느냐. 6월 달에도 시진핑과 푸틴이 만나가지고 빨리 한반도 평화상태 만들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6월 말에도 시진핑이 김정은 만나가지고 빨리 평화협정 맺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독도 상공에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 전투기가 몰려오는 거 아니요? 니들이 작년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맺고 왜 집행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이행 안 하냐는 거예요. 미군 내보내기로 해놓고 빨리 좀 하라는 거예요. 성에 못 차는 거예요. 자꾸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맡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만 마음만 바뀌면 얼마든지 나가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김정은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 부담스러운 얼굴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지난해 8월 15일 북한의 성명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 판문점 선언은 미군 강점과 공존할 수 없다. 미군 철수다. 예속동맹 해체다. 평화협정 체결하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종전선언을 채택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통일의 태양을 받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통일의 태양이 누구예요? 통일의 태양이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신이라 그러죠. 그냥 신이 아니라 태양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간 태양 김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정일도 태양이에요. 김정은도 태양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일의 태양은 뭐냐면 김정은을 받들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판문점 선언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판문점 선언 맺고 한국에서 이거 원래 여당이야 그렇다 치고 뭐 야당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야당 대표는 단식 투쟁하면서 혼자 저러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란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글 하나 안 넘기는 게 현실이에요. 방송 언론 미디어 나와서는 우리 당대표가 나갔는데 뭐 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정치권이 저러니까 정치권은 기대할 게 없다 그래도 아니 그래도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사실은 지금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로 가고 있는 이게 뭐예요? 한미동맹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끌고 가냐면요. 교회가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인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머시갱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문머시갱이 얘기할 것도 없다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WCC 부산총회가 있었죠. 여기에서 다른 거 뭐 다 빼고 평화통일성명서라는 거를 한국교회가 결의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들여다볼까요? 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결의한 거예요. 이 일이 2013년도부터 계속 주장해 오니까 이 목소리를 남한 대통령이라는 분이 받아가지고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국의 문제는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목회자들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죄악과 음란을 회개하는 거 이거 중요한데요. 아니 구체적으로 엉뚱한 얘기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남북한 교회가 협력하고 연대하기로 했어요. 북한에 교회가 있나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지하교회, 확인되지 않은 교회들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가 뭐예요? 봉수교회 칠골교회예요. 봉수 칠골교회가 뭡니까? 가짜교회입니다. 거짓교회예요. 김일성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김일성교회입니다. 남한교회가 김일성교회하고 연합하기로 했어요. 연대하기로 했잖아요. 연대. 한 몸뚱아리가 되기로 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북한의 교회라는 거는요, 봉수치골교회는 가짜 진짜를 떠나서 김일성 대학 종교학과에서 주체 사상을 주체 신학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인데 육신의 생명 말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다. 김일성의 사회정치적 생명이 영생하는데 영생하는 김일성을 믿고 따를 때 나도 영생할 수 있다는 종교적 교리에 의해서 봉수칠골교회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봉수교회 이렇게 치시면 북한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 교회하고 한국교회가 연대하면 어떻게 해요?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풀으려고 돼 있어요. 북한 주민에 대한 제재가 아니에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입니다. 외세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라고 하니까 진짜 중단돼 버렸어요. 지난해 판문점 선언이 나온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의상 뺐습니다. 한국 교회 90% 넘게 참여하고 있다는 모 교단이에요. 여기에서 내는 성명들 보면은 빨리 판문점 선언 이거 환영하는데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다. 아니 이거 하지 말라고 유엔과 미국이 저렇게 난리법석인데 한국 교회는 빨리 북한을 도와야 된다. 살려야 된다. 먹여야 된다. 주민을 해방하는 얘기는 안 하고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 얘기는 안 하고 공개 처형당하는 사람들 얘기는 안 하고 강제 송환당하는 탈북 주민들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빨리 평화협정 체결하라. 평화통일 얘기하죠. 말이 평화통일이죠. 말이 평화통일이에요. 이 평화통일이 뭡니까? 이 평화.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평화가 뭐예요? 이 평화가 뭡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한국의 중형교회 이상은 제가 보면 거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멀리 가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10m 안에도 다 그런 주장들이에요. 이 한반도 평화 얘기가 뭐예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얘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당회장님들 만나보면은요 한미동맹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나오는 기도문은 전혀 엉뚱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유는 있죠. 거기 선수들이 몇 명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당회장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해시켜드리려고 하면 나중엔 싫어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평화가 뭐냐면요 남한 사람들의 평화, 남한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 사람들 죽이는 평화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평화를 주시겠어요?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안에서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치 구호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뭐 문 머시갱이 물러가라, 김 머시갱이 죽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부담스러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의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왜 가짜고 거짓이냐면요 북한 핵무기 미사일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점점 개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미동맹 파탄나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이 평화는 가짜고 거짓임이 확인되고 있어요. 진짜 평화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는요, 북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되는 게 평화예요. 근데 이 진짜 평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얘기하는 이 평화, 다 평화통일이에요. 평화통일. 우리 무슨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있는 기도회부터 별의별 기도문들 들여다보면 이에는 쏙쏙 들어가 있어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빨리 남북 협상이 재개되게 해주십시오. 빨리 미북 회담이 재개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이거 집행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평화. 이 인본주의적 평화를 얘기하면서 가짜 평화, 거짓 평화 분위기를 계속 퍼뜨려 나가면은요, 사실은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 해보나만 합니다.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끌고 나가는 정치 세력이 압승할 거예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게 없습니다. 교회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바라기 때문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짜평화 거짓평화 분위기를 어디서 끌고 나가느냐? 교회에서 끌고 나갑니다. 적어도 교회가 이 부분을 분별해줘야 되는데,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빛과 어둠을 갈라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얼이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해요. 동성애는 맞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지역별로 집행되고 있는 동성애 입법 막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남북 문제만 나오면 다 한반도 평화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내년 선거에 이게 반영된다니까요. 아마 선거 전에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믿건 안 믿건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남북 정상회담 여러 번 할 겁니다. 트럼프가 DMZ에서 사진이라도 몇 방 찍어버리면 이건 해보나 마나라니까요. 그러면 이 가짜평화 거짓평화 분위기를 끌고 나가는 여당이 압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개헌합니다. 이거예요. 헌법 바뀌어요. 설마 바뀌겠어 하지만 바꾸겠다 그러잖아요. 3주 전에도 대통령이 바꾸겠다 그랬다고요. 한 달 전에도 국회의장이 바꿔야 된다 그랬다고요. 작년 지방선거 때도 이 헌법 개정안을 가지고 바꾸려고 그랬어요. 다만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아직은 안 돼서 못 바꾼 거예요. 교회가 계속 가짜평화 거짓평화 분위기로 나팔을 불어대면서 트럼펫을 불고 장구를 치고 북을 쳐대다가 그러다가 내년 4월 총선 치르면은요, 이 가짜평화 거짓평화 분위기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겠죠. 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런 거 좀 깨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금배지도 안 달고 있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분위기를 바꾸는 건데요, 이건 한국 교회만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면 헌법이 바뀌는데, 헌법 바뀌면은요 4가지 개념이 바뀝니다. 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헌법이 4가지가 바뀔 거예요.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개헌안 안에 나와 있어요. 개헌안 안에 국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논의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겠다 그래요. 그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뗀 민주주의가 뭔데요? 지난해 여당 회의에서 합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하도 논란이 되니까 또 뺐다가 교과서 안에는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이게 뭐예요? 북한이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잖아요. 중국이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잖아요. 당해봐야 알죠, 뭔지는. 우리나라 시장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는 것으로 덮어버리겠대요. 사회적 경제는 또 뭐예요?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세 번째로, 우리나라 기본권의 주체를 이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를 한대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헌법 개념이고 법률 용어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권리는요, 예를 들면 투표권, 국민만 해요. 외국인은 못 해요. 불법 체류자 못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투표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선족이, 중국 국적 가지고 있는 조선족이 100만 명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피는 투표권을 줘야지. 이게 얼마나 낭만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라오가이 보여드렸잖아요.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은 이분들이 신앙이 있던 없던 간에 자기 가족과 친척들이 중국에 있어요. 만일 중국 공산당의 지침을 안 따르면 이 사람들 가족과 친척들은 라오가이 직행이라고요. 그래서 홍콩 민주화 시위하면 중국 유학생들이 가서 찢어야 돼요. 안 찢으면 감옥 가요, 자기 가족 친척들이. 이게 일당 독재 문제란 말이에요. 일당집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투표권 가지면은요 친중 정당 나오죠. 우리 나머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정당도 나올 겁니다. 그럼 뭐냐면은요, 한국이 당장 많은 차원이 아니고, 한국 쉽게 안 망합니다. 한국 망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 그리고 교회가 파탄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게 나옵니다. 드디어 동성애 개념이 헌법에 들어가요. 우리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쳐왔냐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은 막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개별 조례 형태로 지방에서 자꾸 입법화되니까 이게 뭐 정신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 조례, 즉 동성애 개념이 들어가 있는 지방법이 아니고 아예 이제는 헌법에 들어가 버려요. 성평등 개념, 젠더 개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법률과 명령 4,738개를 다 바꿔버려야 돼. 젠더 개념이 들어가게, 성평등 개념이 들어가게. 그럼 어떻게 됐냐면요, 캐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캐나다가 2005년에 성평등 개념이 들어가 있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률이 나오고 나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어떻게 그 포르노 보면서 스스로 성행위 하는지 가르치고요. 중학교 들어가면은 학문 성행위 하는 걸 남자애들한테 의무적으로 가르쳐요. 학문 파열 적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근데 헌법에 이거 들어가 버리면요, 일단 차별금지법은 무조건 나오고 수많은 법률들이 나와요. 동성애 법률들 수많은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주사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 뭐가 되겠어요? 미국이 반대하건 말건, 트럼프가 반대하건 말건, 한국이 헌법을 바꾸고 체제를 바꿔버리면은요, 그 다음에는 종전선언 맺습니다. 평화협정 맺어요. 평화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일본과 관계 정리 반드시 하겠지요. 미국과도 관계 정리하는 거예요. 해양 세력과 단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대륙으로 붙어버립니다. 이게 연방제 통일이에요. 우리가 대륙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과 중국이에요. 북한 뒤에는 더 무시무시한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대륙에 빨려 들어가면 뭐냐? 한국 교회가 북한과 중국을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가 지하로 숨어 들어가든가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큰 교회들이 종전선언 맺겠다고 저렇게 기도를 해요? 교회 안에서만 안 해요. 무슨 킨텍스, 코엑스, 외부에는 큰 장소 비에다가 더 해요. 더 갈수록 더 합니다. 다 한반도 평화에 말이 얼마나 좋아요. 종전, 평화. 좋은 말이 아주 먹음직도 보암직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다 따라가도록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시간이 너무 가버렸기 때문에 북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북한 이야기는 빼고 남한 이야기 위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름은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북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흑암의 진들, 어둠의 진들, 사탄의 진과 싸우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전쟁 지도를 못 봐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게인스트, 대적하라고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 미리미리 깨어 저리 대적하라고 합니다.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거는요, 사실은 6번 싸우고 1번 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분들이, 하는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신실한 분들인데 알아요. 동성애 막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는데 이제 동성 헌법이 나오잖아요. 동성애 이름이 들어가고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는 헌법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헌법 나오는데 제일 열심히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 분위기 박수 쳐주고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 경제가 좀 나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한반도 평화만큼은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하니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북한 사람들을 잡고 있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과 싸우는 것이고, 이것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입니다. 이 유물론 질서예요. 이 그 뒤에 있는 전체주의적인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예요. 그 뒤에 있는 주체 사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둡고 칙칙한 영적인 것들과 싸우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요, 마귀들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이 선교하는 통일한국 안 되도록 한국에 뭘 무너뜨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나라 망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되는 거예요. 필리핀보다 좀 못한 나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아니죠, 사실은. 베네수엘라는요, 1인당 GDP가 197개국 가운데 197입니다. 북한은 등 외예요. 나라가 망한다, 끝난다 이 차원이 아니고 한국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고요. 자유와 신앙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먼저 뭘 깨야 되느냐? 한미동맹 파탄내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 속이는 언어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가짜평화, 거짓평화, 평화통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복음통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통일은 자유통일이에요. 우리 이제 이 얘기 빼버리고 이 얘기는 너무 지나치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통일하면 되겠느냐, 공존해야 되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화라는 환상에 다 미혹돼 버렸어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독주에 취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취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괴계, 결국 한미관계 파탄내서 한국을 연방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의 계획, 사단은 계획적으로 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동성애 옹호 세력들, 주체 사상파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들, 그리고 유물론자들 다 연합을 해서 거대한 악의 연대가 만들어지고, 이 악한 괴계를 가지고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교회는 여기에 대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게인스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싸울 수 없는 영적인 것들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괴계를 정확히 알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반도에서 거짓 평화, 가짜 평화 분위기에 몰고 가는 이 마귀의 괴계는 다 깨질지어다. 정치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중보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기 가봐야 별로 바뀌는 것도 없어요. 다 쓰레기통이니까. 교회가 바뀌어야, 그래서 여기에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정치가 바뀝니다. 괜히 교회 안에서 정치 싸움 하실 필요가 없고요.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이 마귀의 괴계를 정확히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연방제 통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괴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다 깨질지어다. 이 모든 악한 계획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려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고치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를 사하시는 거 아니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조건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 방황하고 있죠. 맞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나라가 걱정되긴 하는데. 정치적인 활동할 분들도 필요해요. 올바른 정치할 분들 필요합니다. 우리가 중보해줘야 돼요. 그런데 정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아멘. 이 악한 길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종전선언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멘. 가짜 평화에 선동되지 좀 마세요. 아멘. 우리의 가장 악한 게 뭔 거 아니요?
이 나라가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는 선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이 나라는 북한을 열고 만주를 열고 시베리아를 열고 우리 이제는 중국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우기에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 무기로 세우신 나라라고요. 우리가 중국 공산당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민족이 마치 영적인 송곳처럼 중국의 공산당 체제를 깨뜨리게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중국의 14억 인구가 살아나니까, 그래야 마지막 때 이 14억 인구가 일어나서 이슬람으로 몰려가니까, 그래야 예루살렘이 회복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한국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을 열고 중국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명을 잊어버리고 남한에서만 평화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남한에서만 풍요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남한에서만 번영을 누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학계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편벽한 집에서 판넬로 된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우리 민족의 부르심, 한국교회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김정은 정권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쟤네들하고 잘 지내는 게 평화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우상숭배 체제인데, 주체사상 정권인데. 아니, 북한의 당간분들이 구원받으려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태양이라고 부르는 이거 중단돼야 된단 말이에요. 3대 세습 체제는 무너져야 돼요.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고 북한 정권하고 같이 가자고 얘기해요. 이거를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5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일입니다. 이 악한 일이 중단돼야 됩니다. 이 악한 일을 교회에서 끊어야 돼요.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정치 구호 갈 거 없다니까요. 지금 동성결혼 헌법 나오게 생겼는데 내년 4월 총선이 정말 자유롭게 치르는 마지막 선거가 될지도 모르는데, 홍콩 보세요. 이번에 자유파들이 85%나 잡았지만 그 선거 정말 엉망진창 속에서 치러진 거예요. 사실은 99%가 자유파들인데 친중파가 15%나 당선이 되는 게 워낙 방해와 회방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선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이 내년 4월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역사에 남는 이거 마지막 자유로운 선거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록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는 좀 그만둬야죠, 이런 거. 첫 번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체결 등 한미동맹 해체를 위해 북한이 악용해온 거짓평화, 가짜평화 선동구를 교회 내에서 기도하며 추방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평화통일 4글자만 있으면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가짜평화 아니야? 거짓평화 아니야?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면서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얘기하는 진짜 평화는요, 북한 사람들의 육신이 해방되고 영원히 구원받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화예요. 우리의 얘기하는 통일은 그냥 평화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이에요. 자유 평화 통일입니다.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아요. 평화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신격화된 체제가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 무너지는 통일이에요. 우리의 이 평화 통일에 가짜 평화, 거짓 평화가 들어가 있다면 빼서 걸러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악하다라고 표현을 했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눈 감고 귀 막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계에서 GDP가 12번째가 될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절대적 빈곤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다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심지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불렸다는 이유로 하루에 무려 2.67명이 살해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곳이 북한이에요. 미국 국무성 통계입니다. 하루에 2.67명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는 사람들, 죽음으로 몰려가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만 살겠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동성애법 막겠다는 것도 그래요.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나를 지키고 우리의 아이를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동성애가 이렇게 범람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북한이 이거 선교하는 나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벌어진 문제입니다. 동성애가 21세기 신사참배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하고 악한 연대를 하는 게 21세기 신사참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저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눈 꽉 감고 귀 꽉 막고 우리 남한에서 동성애 없는 나라만 만들겠다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그게. 동성애 헌법이 나오잖아요. 동성결혼헌법이 내년 4월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북한 사람들 살려서 선교하는 나라 되게 말하시는 분이에요. 이 나라에 전쟁 터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요. 이 나라가 경제활란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이 나라가 망하거나 끝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북한의 2,500만 백성들에게 자유와 생명이 들어가길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23만 명이나 갇혀 있어요. 탈북민들 강제 송환, 공개 처형이 중단되고 북한 안에 선교와 전도의 자유를 허용해달라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살려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걸 음악으로 표현해내야 됩니다. 미술하는 사람들은 미술로 표현해내야 돼요.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안 하고 있다가 남한까지 작살나게 생겼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도 정신을 안 차리냐 말이에요. 왜 나만 살겠다고 얘기하냐고요. 이거 중단해야 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중단해야 됩니다. 문 멋있게 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난 관심도 없어요, 저런 사람. 세 번째입니다. 38,000개의 김일성 우상이 북한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김일성 동상이 38,000개예요. 38,000개의 김일성 우상의 붕괴와 주체 사상이 해체돼야 돼요. 남한까지 몰려오는 겁니다. 이 주체 사상이. 이 주체 사상이 해체되고 복음으로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요. 복음으로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평화 통일,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유 평화 통일이에요. 우리는 복음 평화 통일입니다. 그냥 평화 통일하면은요 너무 속기 쉬워요. 네 번째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네 번째.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는요, 한국이 기우느냐 아니면은 북한이 열리느냐예요. 당연히 북한이 열어야지 왜 한국이 기우는 걸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북한 안에 대학과 병원, 공장 설립과 쌀과 물품 지원 등 소위 인도적 지원의 명분을 하고 있는 북한 우상숭배 체제 지원과 북한 주체 사상 정권 지원 행태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가 어려운 말씀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가짜 평화, 거짓 평화는요, 개성공단, 금강산강강 열려는 것은요, 이게 햇볕 정책이에요. 제가 2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햇볕 정책은 교회가 하던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합니다. 마을은 다 인도적 지원이에요. 애들은 도와야 되지 않느냐? 어린애들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애들을 도와야 되고 어린아이들을 살리려면은요, 북한의 주체 사상 무너지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의 공산주의 무너지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광장에 10,000명, 10만 명 몰려 나와서 우리 민족 살려라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권능도 모르니까 우리의 이 노예들 살려낼 생각은 안 하고 노예들의 잡혀 있는 노예주한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쌀 주는 거 아니에요. 비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들어가겠자라고 그냥 인간적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갑니다. 유감스럽게도. 제가 20년 이 활동을 했어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깔때기처럼 우리 어떻게 북한이 돕든지 간에 모두 체제 지원이 되고 정권 지원이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북한에 쌀 공장, 국수 공장 지어도요. 여러분들 쌀 공장, 국수 공장, 빵 공장, 우유 공장 이거 누가 먹겠어요? 누가 먹습니까? 애들이 먹어요? 그렇지요. 처음 지어줄 때 그리고 한 2, 3년에 한 번씩 달러 잔뜩 싸들고 내가 지어준 쌀 공장, 국수 공장, 빵 공장, 우유 공장 갔을 때 그때 애들이 먹는 걸 보여주겠죠. 연기하는 거예요. 누가 먹습니까? 평소에는. 북한 특수부대로 갑니다. 빵과 우유 북한의 사치품 중에 사치품이라니까요. 영양제 중에 영양제예요. 북한의 일반 주민들 꿈도 못 꾸는 음식이에요. 북한의 군인들이 117만 명, 남한보다 3배 많습니다. 이런데 이 아이들 평균 신장이 157cm예요. 못 먹고 못 입혀서.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얘네들 중에 20만 명을 특수부대로 뽑아놨다고요. 얘네들이 남한에 요이 땅하면 들어가서 완전히 점령해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죠. 얘네들은 평균 신장이 175cm 정도 돼요. 쌀 공장, 국수 공장, 우유 공장, 빵 공장 지어놓으면요, 이 영양제 사치품들은 모두 특수부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좀 그게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좀 어설픈 행동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이 남한이 많으냐 안 많으냐 무슨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계속 체제 지원, 정권 지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여기도 이게 보수 진보하고 상관이 없어요. 좌파 우파하고도 관련이 특별히 없더라고요. 한국의 보수 우파 목회자분들도 북한 지원 엄청 합니다. 근데 이제는 좀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는 좀 돌이켜야 됩니다. 평양에 대학을 지어놓으면 그 누가 교육을 받겠어요? 평양에 병원을 지어놓으면 누가 치료를 받겠습니까? 평양은 일반 주민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평양에 대학 지어놓고 2년에 난방비라고 몇억 원씩 들어가는 돈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북한의 모든 돈은 노동당 39호시로 들어갑니다. 북한에 고아원, 영아원 짓는다고 10억 원 정도를 중국 돈으로 바꿔서 중국의 건설업자들이 동원해서 지었다 그러죠. 정말 들어갔어요? 아니죠. 북한의 군인들이 동원되고 이 10대 후반의 그 어린애들 동원돼가지고 고아원이나 찍어 지어놓고 이 돈은 모두 노동당 39호시로 들어갑니다. 김정은의 포켓몬이에요. 그래서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게 왜 인도적 지원이에요? 북한에 대한 지원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분별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정치적 구호 외쳐봐야 내위에서 남북 문제에서 통일 문제에서 북한 사람들이 살리는 대신에 이 사람들의 노예 상태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면 그러면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 분위기를 계속 한국교회가 힘을 실어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 굳이 따라가자 보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3년 11월 WCC 부산 총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체로 싸우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 저도 알아요. 다만 여기에서 나왔던 한반도 평화 통일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한미연합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정 맺겠다고 기도했던 거, 이거 돌이키셔야 돼요. 교회가 계속 이거를 무슨 대헌장처럼 들고 다니면은요, 그러면 계속 큰 교회, 큰 교단들은 평화협정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이 미혹들이 먼저 교회에서 깨져야 됩니다. 한국이 참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은요, 그래도 저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청와대 앞에서 철야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뭐 이분들 구호가 뭐든
이분들 주장이 뭐든 간에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은 망하진 않는다. 한국이 깨어있는 교회가 한 교회라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끝나진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살리시고 선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깜깜하고 어두워 보이지만은요, 정확히 분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로 돌아가 기도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사용하시려는 분이에요. 우리 제가 아까 5가지 기도 제목들 말씀드렸는데요, 이 얼마나 목회자들에게 부담스러운지 저 알아요. 압니다.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라니 우리 교회가 지금 해마다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북한 사람들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그 자원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북한이 열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평양에 학교 세우고 원산과 남포와 시리주에 교회 지을 수 있는 사람들로 제2의 언더우드, 제2의 아펜젤로로 양육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데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상황과 현실 앞에서 저희들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고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평안과 장래일의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통일된 선교하는 나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선교하는 통일한국 제사장 나라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 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먼저 깨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종일 종야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깨워 주옵소서. 여러분, 시간 같지만 우리 짧게라도 주님께 한국 교회, 한국 목자들, 한국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깨워달라고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